네, 스포츠 쾌도남마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동호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 얼마 전에 무슨 KTV에서 강연 이런 거 하셨어요? 3번? 선수 20분짜리. 예. 그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보고 울었다는 사람들이 많던데. 어떻게 해서 스포츠 얘기로 울 수가 있는지. 근데 제가 조금 많이 울렸어요. 그 KTV 말고 다른 데 이제 팟캐스트에서도 제가 한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분들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보거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KTV에서 생각의 탄생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KTV 생각의 탄생을 치면 최동호 편이 나오는군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지난해 7월 정도 했던 거기 때문에 6회 방송이었었고, 예를 들면 네, 그 얘기는 뭐 예. 메인 이벤트는 오늘은 아니지만 갑자기 뵈니까 다른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얻은 정보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예. 꼭 찾아보겠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동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최동원을 꼭 이 야구 선수로서만 볼 게 아니라 시민 최동원으로도 볼 수가 있다. 노조 만들고 뭐 선수협회인가 그런 것도 만들고 막 그랬죠. 노조를 최초로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난 뒤에 이 김영삼의 3당 야합 이후에 이 공천을 거부하고 야당으로 나왔었죠. 김영삼 YS 그 3당에서 최동원을 정치에 입문시키려고 그랬어요? 예, 기초의회 처음에 그 선거 실시할 때. 시의원 이런 거? 예. 부산에? 예. 근데 이 여권의 김영삼의 이 공천을 거부하고 야당으로 출마를 했었죠. 부산에서요? 예. 야, 근데 그런 게 있었네. 예, 노조 만들 때 그때 이제 그 자문 변호사를 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래요?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노조 처음 만들 때 자문 변호사가 현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예, 그리고 기초시의회에 나오라고 기초의회에 나오라고 그때 권유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야, 최동원 선수가 정치적으로 콜을 어마어마하게 센 수준에서 받았군요. 그러니까 이 부산의 시민사회에서 운동선수였지만 이 인권 그리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일찌감치 활동했었었는데,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좀 눈물겨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단순히 무쇠팔로 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야구에서는. 이 무쇠팔이라는 게 최동원 선수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잘 던지면 던지라고 하는 만큼 던졌던 선수로만 그냥 기억한다는 얘기죠. 최동원은 야구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코리안 시리즈 혼자 4연승 했다거나 맞습니다. 뭐 연고전에서 기록을만 남겼다거나 선동열과 뭐 둘만 고르라면은 선동열과 최동원 이건 뭐 확실하고 하나를 고르기라도 애매한 그런 운동선수 이외의 면에서의 최동원. 근데 그렇게 많이 던졌던 게 결국 발목을 잡아서 일찌감치 은퇴를 했죠. 왜? 상에서? 예. 저도 참 좋아했어요. 그쵸. 그리고 막 그 와인드업 모션이라고 할 때 보면 발이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예. 아주 그 역동적인 투구였었는데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스포츠에 그리고 대사회 발언도 막 탁탁 하고 그러길래 그랬죠. 예.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이 스포츠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딱 좋아하는 운동선수, 인정하는 운동선수 한 명을 데려가면 대부분 다 최동원 나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이런 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럴 가치가 충분한 선수였군요. 미처 몰랐는데 아무튼 우리 최동호 평론가의 명강연을 저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고 부끄럽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본격적인 진짜 스포츠 뉴스인 것 같아. 미국 프로야구에 우리 선수들이 몇 명이 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은 벌써 시범 경기 시작한 모양이고. 예,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누구야? 그 류현진하고 강정호. 이 친구 참 부침이 많았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 둘이 뭐 근데 상당히 주목할 만한 뭘 지금 보이고 있다면서요? 자, 오늘 시범 경기에서 이제 좋은 활약을 선보였죠. 류현진 선수는 오늘 시범 경기에서 LA 에인절스전이었었거든요. LA에 이제 다저스가 있고 LA 에인절스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서울에 LG, 두산, 넥센이 있는 것처럼 지역의 라이벌이죠. 이 선발로 등판했거든요. 1이닝 던졌는데 1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공 13개 던졌거든요. 근데 1번 타자한테 안타를 허용했는데 2번 타자 좌익수 뜬공, 3번 타자 우익수 뜬공, 4번 타자 삼진으로 잡아내고 이제 1이닝 무실점입니다.
자, 그런데 뭐 1이닝 무실점으로 던진 게 뭐가 대단하다고 오늘 이렇게 야구에서 류현진 선수의 공을 가지고 난리를 칠까? 저도 솔직히 좀 그런데 공 13개면은 그 원래 시범 경기에서 이게 짧게 던져요? 아니죠. 그 류현진 선수가 공이 좋았다는 거죠. 13개 가지고 아웃카운트 3개를 잡아내서 1이닝을 마쳤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타자를 압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타자를 압도했다는 건 시범 경기에서 잘한다고 해서 정규 시즌 들어가도 잘한다고 보장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시범 경기에서 봐야 될 거는 지금 몸이 좋고 컨디션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이번 시즌에 대한 대비를 잘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류현진 선수가 지난해에 부상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어깨인가 어디 수술했었죠? 예, 수술했고 저는 이제 그 후유증이라고 보는데 잘 던지다가 전반기에 부상이 있어서 3개월 빠졌고요. 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서 그리고 후반기에 올라왔는데 후반기에는 메이저리그 정상급 실력을 과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저스를 결국에 월드 시리즈를 끌어올리고 월드 시리즈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로 최초로 선발 등판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것만 보면 류현진 선수의 지난 시즌을 보면 굉장히 아쉬운 게 공 자체는 이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의 그 구위를 가졌다. 근데 이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완주하는 게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과연 이 공 자체로도 좋은데 과연 몸을 부상 없이 잘 한 시즌 완주할 수 있게 몸을 만들었느냐가 이제 중요한 대목이기도 한데 오늘 던진 거라면 보면은 구위 자체도 완전히 이제 공 받아본 포수의 그 인터뷰 내용으로 봐도 던지고 싶은 곳에 던지고 싶은 대로 던졌다. 이 자신감 있는 공이고요. 제구력과 스피드가 다 괜찮았다. 예, 컨디션 좋다고 하니까 올 시즌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네. 근데 한 4, 50개 던져야 좀 이래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아주 그 예리합니다. 그 뭐냐 하면은 이 시범 경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겨울 내내 이제 훈련한 선수들의 이제 기량을 평가하고 이제 기회를 주면서 테스트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지금 몸을 자기 컨디션에 100%로 끌어올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 개막일에 맞추는 거죠. 개막일에 딱 그 몸의 100%를 맞춰가지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지구력 있게 갈 수 있는 체력을 이제 길리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와서 전력으로 던지질 않죠.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곳에 이 공이 통하나 안 통하나. 실전 테스트군요. 일종의. 슬쩍슬쩍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장명부라는 프로야구 초창기 제일교포 투수 있었죠. 삼봉인가? 이게 이제 불멸의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너구리 투수. 근데 이 장명부가 이 국내 프로야구 처음 왔을 때 우리가 프로야구의 경험이 없었으니 시범 경기 때 아주 난타를 당했어요. 장명부가. 그래서 이제 그때 3위 슈퍼투자가 이거 속았다라고 했는데 정규 시즌 뚜껑 딱 열고 보니까 뭐 매번 나갈 때마다 이기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장명부는 시범 경기에서 자기 공을 던지지 않고 한번 던져봐서 이 타자들의 특성을 다 파악해봤다 이거죠. 시범 경기에서. 근데 우리는 경험이 없었으니 시범 경기에서부터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 전력을 다해서 때리고 치고 달리고 했는데 또 막 그래야 감독 눈에도 들고 하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장면부는 한번 치기 좋은 공 살짝해서 바깥쪽 안쪽 위아래 다 던져보면서 타자들의 특성을 다 파악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프로와 이 아마추어의 차이가 바로 이런 데에서 장명부 선수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도 잘 던졌던 투수입니다. 장명부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초창기에 그 삼성에서 뛰었던 김일용 선수와 함께 제일교포에서 고등학교 때 워낙 잘 던져서 요미우리에도 잠깐 있었었거든요.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입단할 때 국내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었어요. 우리 한국 신문에서. 워낙 잘 던지고 일본에서 유명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잘 던졌던 투수입니다. 어쨌거나 미국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는 승패가 목적이 아니라 맞습니다. 자신이 겨울철 동안 훈련해왔던 것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고 제구가 되고 이러는 건지 컨디션 체크도 할 겸 이러는 거군요. 그리고 눈여겨볼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올 시즌을 앞두고 류현진 선수에게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지금 2월이잖아요. 근데 이 류현진 선수가 여태까지 이 메이저리그에서 뛰면서 2월에 시범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이 얘기는 무슨냐 하면 시범 경기에 올라와서 자신의 공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더라도 준비가 돼야지 이제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적어도 올 시즌에는 다른 시즌보다 몸이 일찍 만들어지고 그만큼 준비가 빨리 더 잘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군요. 예. 또 한 사람이 이제 강정호 선수인데 이 친구는 뭐 강정호 선수, 예. 음주운전으로 시작해서 참 사고도 좀 많이 치고 그래서 지탄도 좀 받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야구를 못 하게 되나 보다. 그럼 미국에서도 붕 뜨고 한국에서도 갈 데가 없어서 젊고 재주 많은 참 파워 넘치는 젊은 야구 선수 하나가 잘못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사실 보도도 잘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된 그동안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이 정책의 최대 피해자 중에 한 명이 강정호다. 왜냐하면 유색인종 뭐 이렇게 배제하고. 예, 그 미국 이민을 제한했잖아요. 그랬죠. 멕시코에서 뭐 네. 넘어오고 못 넘어오게 장벽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비자 발급에 좀 엄격해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 안 나오려고 그랬죠. 예. 다시 못 들어간다고. 예. 그래서 이 강정호도요, 이 음주운전 사건 때문에 비자를 계속 받지를 못했죠. 만약에 이 트럼프가 아니었었으면 현역 메이저리거인데 네.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2년 이상 못 들어가가지고 강정호 선수가 미국에? 예, 못 들어갔죠. 아예 못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소속팀 피츠버그에서 뛰지를 못했죠. 뛰는 건 고사하고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피츠버그에서는 자기 팀 소속 선수로 이름은 놔두었습니까? 놔뒀습니다. 피츠버그는 강정호를 굉장히 아까워했어요.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서 피츠버그 구단 자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강정호에게 비자를 발급받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을 못 받다가 이제 지난해 입국을 한 거였어요. 미국에 들어간 거였었거든요. 네. 지난해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일단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 국내에서도 강정호가 이 개인 훈련을 했지만 아무래도 팀 훈련하면서 직접적인 실전을 뛰지 못했으니 감각은 떨어졌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멕시코 리그에서 이제 뛰게 해주고 실전 감각을 익히게 그리고 다시 이제 불러가지고 메이저리그 등장시켰는데 좀 부진했죠. 부진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부상도 좀 당했어요. 공에 이 손목에 공을 맞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이 2구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냈죠.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지난해 한 시즌을 대부분 다 보내고 난 뒤에 올해 스프링 캠프에서 훈련하고 이제 시범 경기에서 자 한번 보자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그 마이애미전이 있었거든요. 시범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을 날린 겁니다. 홈런 2개인가 쳤다며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마이애미전에서 2회 솔로 홈런 치고요. 4회 또 등장해서 솔로 홈런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2타수 2안타 2홈런. 2타점 2득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만 보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 클린트 허드 감독이거든요. 피츠버그에. 그 더가웃에서 강정호 선수 뛰는 거 보고서 이제 홈런 연타석 홈런 날리니까 크레이지. 이제 미쳤다 막 이렇게 소리치고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 피츠버그로서는 강정호 선수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2015년에 그 데뷔 시즌 보낼 때 이 강정호는 진짜 헐값에 데리고 온 보석과 같은 존재로 평가를 받았었어요. 이제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니까 언제 다시 이제 그 모습으로 돌아올까 이 기대감을 갖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피츠버그 파이어츠는 이름은 남겨뒀지만 월급 같은 건 주지는 못했겠네요. 계약 해지가 아니니까 월급은 주는데 이 강병호 선수의 그 품위 손상과 관련해서는 그 팀 내부 규정이 있고 메이저리그 전체 규정이 있거든요. 페널티.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규정상 이렇게 잠시 이 보류 선수로 지명을 하게 되면은 그 임금의 100%가 아니라 일정 부분만. 일정 부분만 지급을 하게 돼 있죠. 저는 아예 그 선수 생명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거의 끝나는 것처럼 보였었죠. 네, 미국엔 들어가지 못하지. 트럼프의 강력한
예. 그 이민 제한 정책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취업 비자가 있고 메이저리그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페널티에 좋지 못한 행실에 또 무슨 성폭력 뭐 이런 것도 한번 그거는 한 번 그냥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인. 원정 경기 가서 네, 한국인 이 뭐 만남을 주선하는 그 웹 웹으로 웹사이트 연락을 해서 원정지구 숙소였던 호텔에서 네. 이제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여인이 내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제 그 수사에 들어갔는데 예,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요. 그거는 예. 풀렸고. 근데 미국에는 워낙이 뭐 야구뿐만이 아니라 NHL 아이스하키 또 이제 NBA 농구 워낙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를 받는 연봉의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에게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하룻밤 보내고 난 뒤에 이 합의금을 받아내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단어까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억나지 않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돈과 이 명예가 있는 곳에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이 파리들이 몰려드는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노리고 할수 있겠죠. 접근하는 뭐 예, 그런 있습니다. 거거든요. 아무튼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됐고 어쨌거나 혼자 2년 동안 참 소속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예. 말이 그렇지 혼자 훈련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강정호 잘 선수는 넘겨넘어갔고. 이번 시즌이 제가 보기엔 마지막 기회예요. 네. 근데 이 피츠버그가 참 많이 기다려줬습니다. 만약에 피츠버그가 아니라 이 강정호 선수가 다른 팀이었다고 한다면 이 벌써 잘렸어. 미국은 접고 국내로 돌아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비자 발급되지 않는 2년 정도의 기간을 기다려줬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 미국에 들어갔는데 부진했거든요. 부상까지 당하고 이걸 또 기다려준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한 번 더 보자라고 해서 올 시즌에 이제 스프링 캠프 지나가고 시범 경기에서도 올려가지고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 올 시즌이 마지막 기회이다. 누구보다도 강정호 선수 본인이 이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잘 알고 이 간절함, 이 절실함을 가지고 지금 뛰고 있죠. 한 가지 이제 야구 팬들에게는 이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 워낙 그 애증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예요. 그 행실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음주운전 때에도 그 옆좌석에 여성이 있었다라는 이제 소문이 많이 돌기도 했고요. 때문에 이제 강정호 선수는 뭐 홈런을 쳐도 잘해도 아주 그 좀 시니컬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선수 입장에서는 이 팬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이 강정호 선수에게는 이게 좀 과제로 있죠. 마음의 부담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야구 선수니까 일단은 야구를 잘해야 되겠고 나의 마음, 나의 그 인성이 이만큼 성숙해졌다. 이런 것들은 보여줘야 되겠죠. 어쨌거나 그 피츠버그 구단이 실력과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강정호에 대한 무한 신뢰 예. 그리고 의리를 지켰달까? 아무튼 결국은 걔들도 싸게 투자해서 보석을 만들어서 큰 선수로 만들면 경제적 이득도 생기는 거지만 그렇죠. 예. 선수로서 야구에 대한 그의 자질과 가능성만큼은 확실히 인정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 건데 네. 그런데 이 여태껏 우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있었던 그 지나간 역사를 보면 이 강정호 선수에 대한 그 피츠버그의 믿음 그리고 기다림은 정말 예외적이에요. 네, 그렇군요. 예, 정말 예외적입니다. 우리 바꿔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국내 KBO 리그 구단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국인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네. 잘했어요. 잘했는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뭐 5, 6개월 이상 부상 치료를 해야 된다.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돈이 얼마인데 그러면서. 예,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근데 피츠버그는 피츠버그의 강정호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좀 예외적이었었죠. 어쨌거나 강정호 선수가 그 긴 시간 동안의 터널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자기가 실망을 끼쳤던 많은 팬들 그리고 국민들 뭐 저쪽에 미국에도 좀 팬들 있을 있었죠. 거고 예. 그 사람들에게 실력과 성실한 경기 멋진 매너 이런 걸로 보석하고 인정을 다시 받는 그거밖에는 없지 않겠어요. 또 그래야 야구 그랬죠. 선수로서나
야구 선수 이전에 인간으로서나 자존감도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예. 예, 잘 되기를 정말 바라야겠네요. 근데 강정호 선수는 일단 야구를 잘해야지 되고 예. 잘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팬들에게 일종의 그 속죄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봐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 미국 사회에서 운동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존중을 받지 않습니까? 이 존중받는 게 운동자라니까 존중받는 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의 그 스포츠의 전통, 이제 아마추어에서는 공부와 학습을 공부와 운동을 같이 하고 난 뒤에 이제 어허. 프로에 오고 프로에 예. 와서도 이 선수들이 그 자선이나 타의 모범이 될 것을 많이 요구받고 행하고 있거든요. 모범적 시민이자 리더가 갖추어야 할 요소를 유명 스타가 보여주는 것. 예. 그것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친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어긋난 우리가- 선수들은 철저하게 팬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강정호 선수는 그런 하나의 그 넘어야 할 산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뭐 젊어서 실수 한두 번 할 수는 있긴 한데 그것을 예. 극복하고 수습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시범 경기에서 아주 뭐 좋은 스코어를 냈다는데 그 컨디션 관리 계속 잘하고 해서 올해가 류현진, 강정호 두 선수 추신수 선수도 한번 의미 있는 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흥민 얘기는 뭐 나중에 골 하나 집어넣는 네, 스포츠 뉴스 지금까지 최동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